들어오신 분들은 요거 문제를 풀어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하시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오류인지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죠? 자, 이 메시지를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나온 그대로의 내용을 써주세요. 나온 그대로요. 지금 유석균 학생이 정확히 쓰셨어요. 몇 번째 라인에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써주세요. 예, 오류 메시지 써주세요. 자, 오류 메시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류 메시지 써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실 분들은 같이 해보셔도 괜찮아요. 왜 오류가 될까? 저랑 같이 천천히 하실 분들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여기죠.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클래스 이름은 exception이고요. exception 랩이라고 할게요. 랩이라고 하고요. main 메소드를 추가해 들어왔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거죠. 지금 뭐 할 거냐면 이거 하는 거죠. 4를 0으로 나눈 값을 C에다 저장할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데 오류 메시지를 쓰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A는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일단 처음에 값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게요. 저장하고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요. 이 전체 오류 메시지를 쓰시면 돼요. 전체 오류 메시지. 자, 이렇게 오류 메시지 전체 쓰시면 돼요. 자, 어디 하시는 분들 잠깐 볼까요? 지금 22명 제출하셨어요. 22명. 천천히 해주세요. 네, 시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결과 오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류 메시지 잘 보세요. 자, 이거 확인되셨습니까? 이렇게 확인되셨으면 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러시려고 잠깐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시간 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서 어떤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여기 11번이 어딘가 잠깐 보면 여기에요. 클릭하면 여기로 와야 되고요. 자, 이렇게 예외 메시지의 내용을 다 쓰시면 됩니다. 이걸 넣으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들 자기가 해보신 다음에 넣으시면 돼요. 네. 다들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 드릴게요. 이게 예외잖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발생 원인을 지금 그 채팅창에다 남겨주실래요? 자, 발생 원인을 좀 남겨주세요. 자,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얘를 이제 우리는 오류 중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외라고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요.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자,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한번 써달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자, 아무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말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제가 들리지가 않는구나. 말로 하면. 일단 그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자, 우리의 원인은 뭐죠? 자, 지금 11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자, 4를 무엇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 소리 혹시 안 들리세요? 네, 그렇죠. 예. 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프로그램, 그러니까 히어노도 마찬가지고, 자바도 그렇고, C++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값을 0으로 나누게 되면, 현재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이 멈춰요. 종료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지금 어떤 값을 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렇게 해결하면 될까?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죠? 지금 나누려고 하는 값이 0이잖아요. 자, 0이 아닐 때만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죠. A가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자, 오류,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예외, 익셉션이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질문이요. 제가 프로그램 좀 바꿨잖아요. 발생할까요? 자, 간단히 얘기하면 13번 문장은 실행이 돼요? 실행이 안 돼요? 자, 현재 실행이 안 돼요. 13번 문장.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뭐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겁니다.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외가 발생하는 것을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10장의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 학생. 자, 이렇게 해서 답을 좀 다 달았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 좀 해볼게요.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대부분들 답을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들 다 하셨네요. 그렇죠? 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하셨고요. 자, 민명 학생, 김경은하고 양창규 학생 아직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자, 질문이요. 파워포인트 보이세요? 제가 지금 그게 채팅창이 안 보여서 그래요, 지금. 교수님, 죄송한데, 파워포인트 안 안 보여요? 보여요. 네. 잠시만요. 자,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이제 화면 공유 돼요? 이거 보이세요? 네, 지금 됐어요. 안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세요? 예.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모드에서 말고 그냥 모드에서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쇼를 마치고. 잠시만요. 자, 현재 상태 보이시죠? 자, 보이면 제가 그리기가 안 되네. 잠깐만요. 됐다. 자, 이제 우리가 수업할 내용은요. 지금 몇 장이죠? 자, 10장이고요. 10장이고요. 보이시죠? 예, 채팅창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래요. 10장이고요. 10장은 그 예외 처리 및 제너릭 프로그램인데 이 수업에서는요. 예외 처리만 다룰게요. 자, 뭐만 설명한다고요? 예외 처리만 설명드릴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외 처리만 설명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건데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프로그램 해보셨잖아요. 프로그램 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류죠. 자, 오류 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류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자, 오류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오류가 여러 종류의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오류가 있냐면 자, 실행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 그걸 뭐라 하냐면 실행 예외라고 불러요. 자,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runtime exception. runtime exception 잠깐 좀 지울게요. runtime exception.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행 시간에
실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오류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자, 실행 예외를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비검사형 예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비검사형 예외 말고 모두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요. 비검사형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검사형 예외 말고 모두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여러 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외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검사형 예외도 있고요. 비검사형 예외도 있는데 여기서는 핵심이 비검사형 예외예요. 이 검사형 예외라고 하는 것은 자바C, 자바 컴파일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려주냐면 컴파일 때, 컴파일 시점에서 알려줘요. 컴파일 할 때, 야, 이거 예외야. 이거 예외 처리 꼭 해. 라고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검사형 예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비검사형 예외를 다룰 겁니다. 비검사형 예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컴파일러가 이거 예외 발생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알 수 있냐? 실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검사형 예외를 설명드릴 거고요.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요. 자,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예외가 발생하면 이 예외를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try catch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뭘 사용한다고요? try 뭐요? catch를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처리하지 않고 이것을 다른 쪽에다가 처리하라고 던져버리는 예외 처리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것을 뭐라냐면 떠넘기기라고 교재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또 어떤 책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전파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전파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그 하드디스크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들 그 하드디스크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는 메모리가 고장났어요. 메모리. 메모리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실행하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그렇죠. 뭐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갑자기 그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거나 메모리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종료가 돼버려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블루 스크린 같은 것도죠. 혹시 여러분들 윈도우 사용하면서 블루 스크린 떠본 적 있어요? 자, 권승희 학생 질문 드릴게요. 블루 스크린이 계속 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권승희, 그렇죠. 예. 블루 스크린이 발생했는데 또 블루 스크린이 발생했어요. 다시 강제로 다시 시작했는데 블루 스크린이 다시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AS 센터 가서 고치셔야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계속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더보드 오류였어요. 마더보드에 불량이 있었던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가 고장이 나거나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 수행하는 것은 자바 VM에서 실행을 해주거든요. 근데 자바 VM에서 실행하려고 봤더니
자원이 없어. 메모리가 부족해. 그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 하면 에러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에러. 교재 있잖아요. 365페이지. 지금 그림 10.2를 보시면 자, 어때요? 에러라고 나왔죠. 그 에러입니다. 이 에러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바로 전처럼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거는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가다가 앞차가 이렇게 있는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죠. 자, 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직진하면 사고 나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는 거지. 그러면 사고 피할 수 있죠. 피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분모가요. 분모가 0이면 나누기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면서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했는데 제가 어떻게 처리를 했죠? if a가 0이면 뭐 했습니까? 자, 어떻게 했어요? 0이면 0이 아니면이죠. 0이 아닐 때만 이렇게 나누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이것도 우회의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요. 자바에서는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별도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런 우회 방법을 자, 자바에서는 어떻게 제공하고 있다고요?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렇게 우회할 수 있는 예외 처리를 기능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공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C 언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제공할까요? 제공하지 않을까요? 이런 예외 처리 기능을 언어에서 제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러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별도의 언어의 기능으로 제공하고 있고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러한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throwable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예외, exception은 throwabl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exception을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가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runtime exception은 자, 대부분들 왜 발생하냐면 그런 프로그램의 실수, 좀 더 정확히 하면 프로그램의 실수라기보다도, 그렇죠. 프로그램 내의 실수죠. 내부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부에서 발생하는 예외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예외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자바에서는 이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가 발생하죠. 아까 어떤 예외가 발생했어요? 아까 봤던 예외가 뭐였지? 아까 답이 있었는데 어떤 예외가 발생했습니까? 요 예외죠. 이런 예외. arithmetic exception과 같은 예외가 발생하면 자, 자바 버추얼 머신은 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객체를 하나 만들어줘요.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자, 객체를 만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이 예외가 발생하면, 자, 예외가 발생하면, 무슨 예외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 예외. 자, 이 실행 예외를 뭐라고 하냐면, runtime
exception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런타임 익셉션을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이 객체가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줍니다. 오류 메시지를 줘요. 아까 오류 메시지 뭘 줬죠? 자,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오류 메시지를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류 메시지가 이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면 이 오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내에 자, 예외가 있으니 예외 처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이러한 예외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겠어요? 프로그램에서 하나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f을 만들어가지고 이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외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어떠한 형태의 예외들이 있을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 프로그램을 하나 작성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작성해 볼래요? 아니면 쉬는 시간에 작성해 보실래요? 자, 일단 이 예외가 발생한 것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몇 번째 라인에서 발생했는지 이 오류 메시지만 가지고 알려주세요. 자, 이 오류 메시지가 보이죠? 이 오류 메시지를 보고요. 몇 번째 라인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지금 남겨주세요.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오류의 발생 위치, 그다음에 어떤 오류인지 알려주세요. 자, 지금 신경원 학생이 답변해 주셨고 조창희 학생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오류가 발생한 위치는 여기 보시면 알아요. 자, 메인 메소드요. 자, 메인 메소드가 여기잖아. 그렇지? 메인 메소드에 보면 13번째 라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13번째 라인이 여기네요. 자, 오류의 원인은 뭡니까? 자, 어떤 오류예요? 자, 이게 오류예요. 이게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no such element exception이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exception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자, 잘 보세요. 자, no such element exception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찾아봐 주세요. 자, 여기 있나요, 없나요? 바로 전에 발생했던 오류.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원소를 달라고 그랬는데 이 원소가 어떻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어떤 클래스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뭐가 사용되고 있니? 자바 유틸리티 스트링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많이 사용해 봤잖아. 그렇지? 자, 여기 보니까요. 자,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S가 요거니까 S를 자, 쪼갭니다. 어떻게 쪼갰습니까? 뭘로 쪼개겠어요? 자, 공백 문자로 쪼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져요? 토큰이? 자, 타임이라는 토큰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지라는 토큰이 하나 만들어지고 머니라는 토큰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토큰은 몇 개 있는 거예요? 토큰이 몇 개 있어요? 3개죠? 자, 그래서 여기 while 문장을 보시면요. 자, 현재 스트링 토크나이저 객체는 지금 토큰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토큰을 하나씩 가져와요. 하나씩 가져와서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뭐예요? 요거예요, 요거. 자, 여기죠? 여기까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출력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자, 13번째 라인에서 예외가 발생했어요. 왜 예외가 발생했겠어요? 자, 모든 토큰은 다 어디서 처리했죠? 여기는 while 문장 안에서 자, 모든 토큰 3개가 다 처리가 된 거 확인됐죠? 그런데 다시 13번째 라인에서 next 토큰 하게 되면 자, 뭘 요구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토큰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요구하는 원소가 있겠니, 없겠니? 요구하는 원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소가 없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돼요?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예외가 어떤 라인에서, 몇 번째 라인에서 발생했어요? 발생된 라인은? 자, 7번째 라인이니까 여기죠? 자, 예외는 어떤 예외가 발생했습니까? 어떤 예외 객체가 발생했어요? 어떤 예외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요게 예외 객체예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하세요. 요거예요. 자, 요게 여기 있나요, 없나요? 봐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봐보세요. 네. 없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자, 사실은 얘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잘 보세요. 얘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여기 안에 자 들어가 있는 예외가 바로 요겁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얘는 왜 발생하는 거야? 자, 얘는 왜 발생한 거야? 제가 붙일게요. 얘는 왜 발생한 거야?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를 사용할 때.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범위를 벗어난 인덱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7번째 라인에 있다는 거죠. 어떤 게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입니까? 다시 한번요.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가 지금 7번째 라인에 있어요. 어떤 인덱스인지 인덱스 값을 써주세요. 사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어떤 거냐면 바로 3번 인덱스예요. 자, 어레이 보면 얘는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인데요. 3번 인덱스는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예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설명드린 예외는 다 어떤 예외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 런타임의 예외예요. 사실 어떤 예외라고? 다 어디에 있는 예외야? 다 이 런타임 예외예요. 런타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뤄야 될 건 대부분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쪽에도 예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예외들인지 잠깐 볼게요. 다른 예외들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떤 거죠? 이런 것들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컴파일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컴파일 오류를 만들어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면 얘가 누가? JDK, 자바 컴파일러가 다시 한번 누가? 자바 컴파일러가 이런 경우에는 예외 처리가 꼭 필요해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무슨 어때요? 얘는 문법 오류. 문법 오류. 자, 그래서 문법 오류로
문법 오류 형태로 여러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예외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무슨 예외라고 한다? 자, 일반 예외. 그래서 얘를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체크, 자, 체크한다는 거죠. 누가 체크해요? 체크 예외. 검사형 예외라고 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이 체크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바C가.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자바C가 예외를 찾으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트라이 캐치로 예외를 처리하거나 또는 예외를 전파 또는 떠넘기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두 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드리기 전에 자, 보세요. 지금 예외가 발생하잖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하죠? 자,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비정상적인 종료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라이 캐치를 사용해서 예외를 잡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외를 자, 제가 어떻게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좀 드린 게 있으니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드린 게 있어요. 프로그램 드린 게 있어요. 여기 잠깐 갈게요.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 있는데 얘를 자, 일단 내려받기를 해주세요. 내려받기 하세요. 자, 얘를 내려받기 하시라고요. 자, 내려받기 되나? 내려받기 되나?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압축을 푸시면 되겠다. 잠깐만요. 이거 압축을, 잠깐만, 이거 압축이 안 풀어지지. 잠깐만. 잠시만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네. 잠깐만요. 제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카톡으로 드릴게요. 저도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잠깐만요. 아이고, 야, 잠깐만, 이게.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법이 있어요. 드라이브에서 지금 되겠다. 다운 받아지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새 탭으로 이렇게 해서 받으면 된대요. 자, 다들 받아주시고요. 저는 제가 받아가지고 드릴게요. 받아서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드릴게요. 드릴게요. 요거 같아요. 다운 받아졌구나. 요거 앞쪽 푸세요. 앞쪽 푸세요. 다들 앞쪽 푸세요. 앞쪽 푸세요. 앞쪽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앞쪽 푸시면 거기 섹션 01에 보면 파일이 3개가 있거든요. 요거 3개를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이클립스 창에다 넣어주세요. 자, 일단 압축 풀기를 하시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주세요. 압축 푸세요. 압축 풀기 하시고요. 압축 풀기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섹션 02라고 되어 있죠? 얘를 복사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 손님 들어주세요. 지금 했던 거예요. 지금 코드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섹션 01을 여기는 그 프로젝트에다가 그 카피해서 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신 분 손님 들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 자, 네, 천천히 하세요. 네, 김현주 학생 되셨고요. 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 두 번째 예외.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되신 분. 자,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볼 거예요. unchecked to demo.java라고 하는 프로그램 살펴볼 건데요. 자,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살펴볼 거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되셨나요?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되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저희가 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자, 잠깐만요. 네.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드렸던 교재 몇 페이지냐면, 지금 어디지? 네, 좋아요. 366페이지. 지금 원래 있었던 부분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제가 추가했나요?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을 추가했죠? 자, 여러분들 제가 드린 코드하고 지금 제가 수정한 코드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그 카톡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신경원 학생 지금 답변해 주셨고요. 자, 제가 지금 내용을 좀 수정했어요. 여러분들 그 하는 동안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가를 잠깐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추가했어요. 이 부분. 맞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 부분이 추가되기 전에는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 메시지를 좀 누가 채팅창에다 남겨주세요. 자, 줌 채팅창에다가 이거 없을 때, 트라이 캐치하지 않았을 때 오류 메시지가 뭔지만 알려주세요. 자, 죄송한데, 예, 좋습니다. 예, 고마워요. 자, 고마워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어떻게 한 거냐면, 제가 지금 요 안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외를 어떻게 한 거죠? 잠깐만요. 예외를 어떻게 한 거냐면 예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예외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외가 발생하면 예외를 어떻게 한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외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try catch를 사용해서 자, 잠시 다시 파워포인트로 갈게요. 자, 다시 한번요.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try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에서 잡아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잘 보세요. 자, try, catch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어디다 집어넣어요? try 블락에다가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예외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예외가 어떤 예외냐에 따라서 예외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하는 캐치 블락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외가 발생하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 관련된 예외 객체가 이렇게 생성되고 여기는 핸들러를 통해서 처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예외 처리 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다면 이 트라이에서는 이 트라이 블럭 안에서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실행 문장이 들어가면 되겠죠. 실행 문장이.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한 겁니다. 예외 처리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예외가 어디서 발생한 거죠? 요 프로그램 보니까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어요? 자,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습니까? 즉 프로그램 공유 안 되고 있나요? 자, 여기서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나요? 몇 번째 라인? 천천히 봐주세요. 천천히 보세요. 네. 자, 예외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여기서 발생했어요. 여기. 자, 어디서 발생했냐면 여기서 발생한 거죠. 자,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트라이 캐치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트라이 캐치가 없으면 자, 여기서 비정상적인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트라이 캐치를 넣었잖아요. 트라이 캐치를 넣으면 자, 예외가 발생하면 누가 처리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예외는 요 캐치 블락에서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예외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게 실행돼요? 캐치 다음에 있는 문장이 실행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상태인가요?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태인가요? 자, 질문이요.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실행됐나요?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나요?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나요? 자, 이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여기까지 출력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트라이 블락 안에는 자,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실행되어진 문장이 들어가고요. 자, 그럼 캐치에서는 뭐가 들어가면 돼요? 캐치 블락에서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 내용을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외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 예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자, 예외 처리를 처리할 수 있는 핸들러는 여러 개를 들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봤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만 쉬었다 할게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 지금 이 프로그램 다 실행해 주세요. 트라이 캐치 원 데모 실행할 준비해 주세요. 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